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거는 몸에 계속 지속적으로 염증이 생긴다는 건데 그 염증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안 먹는다. 안 먹어야 몸에 있는 쓰레기가 배출이 될 것이고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보통 한 14시간 정도 좀 금식을 권고하는 편이긴 한데 14시간을 딱 정하기보다는 나의 스케줄에 맞게끔 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간헐적 단식을 하고 났었을 때 그 다음 식사는 내가 좋아하는 식사를 하되 될 수 있으면 선택해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원장님, 제 오늘 올해 새해 목표는 지금 몸무게에서 딱 3kg가 더 빼면 되는 거거든요. 몇 킬로가 쪘어요? 제가 원래 워너비로 했었던 그 체중의 범위에서 이제 5kg 벗어났거든요. 근데 5kg는 양심상 뺄 수 없을 것 같고 3kg를 빼면 아 그래 나 열심히 노력했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인스타에 보니까 이렇게 하면 살이 뺄 수 있다. 절대 살이 안 찬다. 그래서 너무 많은 콘텐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할 의지는 없지만 저장은 자꾸 하게 되다. 네네네네. 그래서 원장님은 다이어트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혹시 그래도 이 정도 몸무게 유지하는 거 약간 이런 팁이 있어? 네. 사실 젊었을 때는 내 평생 몸무게가 거의 43, 44 항상 저체중이었기 때문에 내가 살이 찔 거란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근데 이렇게 40이 넘어가고 40대 중반대가 되고 보니까 몸무게가 47kg, 8kg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약간 사람들이 그 정도 되니까 보기가 좋아 이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살을 빼고자 했더라기보다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질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40대 중반부터.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정말 젊었을 때는 이 정상 범위를 어떻게 넘어서지? 라고 생각했던 그 넓은 레인지를 이제 내가 넘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식단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걸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거의 다이어트 시기를 해요. 근데 그게 내가 좋아하는 시기예요. 저는 약간 단 거 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케이크, 빵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군것질도 잘 하지 않아요. 배가 차거나 하면은 굳이 나는 그런 걸 먹지 않고 나이가 들수록 이빨이 시큰거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자체가 치아에 건강하지 않다는 사인이고 이제 보면 이제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커피를 마시든 콜라를 마시든 뭐 밥을 먹든 뭘 먹든지 간에 먹는 횟수만큼 양치질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걸 내가 나름대로 약간 치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천하다 보니까 커피라든지 아니면 초콜릿이라든지 그조차도 사실은 좀 끊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요즘에는 거의 먹고 있지 않고 있긴 합니다. 근데 또 저는 또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활동량이 굉장히 많아요. 일하는 동안 아마 걷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10,000보까지 되진 않더라도 한 7, 8,000보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또한 사실은 제가 좀 살이 안 찔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요즘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건강이 좀 안 좋아졌다 그랬잖아요.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거는 몸에 계속 지속적으로 염증이 생긴다는 건데 그 염증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뭐 해결할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항산화제 같은 걸 먹는다. 첫 번째, 두 번째 안 먹는다. 안 먹어야 몸에 있는 쓰레기가 배출이 될 것이고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우리 간헐적 단식에 대한 그런 많은 자료들이 있잖아요. 이게 12시간 이상 금식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 오토파지라는 세포가 나와가지고 이 필요 없는 세포들을 잡아서 죽인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든다고. 일반적으로는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보통 한 14시간 정도 좀 금식을 권고하는 편이긴 한데 14시간을 딱 정하기보다는 나의 스케줄에 맞게끔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소화되는 시간 같은 거라든지 이 대사 시간이 사람들마다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하면 좋은 것 같고 제가 간헐적 단식을 시작한 이후에 가장 크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피로도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약간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좀 누워서 한 10분, 20분 쉬고 그 다음 진료를 이어갔었는데 지금은 쉬지 않아도 별로 피곤함을 못 느끼거든요. 그런 걸 내가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느낀 이후로 요즘에는 조금 더 자주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간헐적 단식을 한 4, 5회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케줄에 맞게끔 그런 간헐적 단식을 해보시면 건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헐적 단식 후에
음식을 보면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주체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은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게 돼요. 그럼 진짜 혈당을 쫙 올리게 되고 그게 오히려 또 어쨌든 살이 찌게끔 되긴 하긴 하거든요. 저는 사실 가장 먼저 먹는 게 고기예요. 고기. 그래서 양질의 고기를 먹으면서 근데 저는 또 고기를 먹으면서 야채를 같이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특히 상추 같은 거라든지 깻잎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걸 같이 약간 좀 싸 먹으면서 먹다가 밥을 조금씩 얹어가지고 먹습니다. 그렇게 먹으면은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하지도 않고 갑자기 혈당이 높아지는 것도 예방할 수 있고 살이 찌는 것도 예방할 수 있고 하거든요. 그리고 밥만 먹으면 위를 가득 채우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양을 넣어야겠어요. 근데 그 야채가 부풀면 되게 커지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훨씬 더 약간 좀 포만감이 느끼기에 되게 좋은 소재거든요. 내가 간헐적 단식을 하고 났었을 때 그 다음 식사는 내가 좋아하는 식사를 하되 될 수 있으면 고기를 선택해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간헐적 단식 후에도 내가 항상 먹는 양을 먹어야지 그 이상을 먹으면은 어쨌든 다시 살이 찌거나 요요가 생기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고기, 샐러드 이런 식의 밥을 먹거나 그와 동시에 또 약간 좀 꾹꾹 여러 번 씹어 먹으면 금방 또 배가 차오르기 때문에 과식을 크게 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긴 하긴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다이어트를 하고 나면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어요. 그래도 난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었으니까 살이 덜 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이 다이어트라는 게 사실은 결국에는 적게 먹어야 되는 거고 적게 먹어서 유지를 잘 해야 되는 건데 이 적게 먹는 걸 유지를 하려고 하면 위의 용적이 줄어야 되거든요. 위의 용적을 줄이는 방법은 적게 먹어야 돼요. 적게 먹는 거를 석 달씩 6개월씩 이렇게 내가 계속 실천을 하면서 사이즈가 점점 줄어야 되는 건데 그걸 밥 먹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요즘 또 뭘 많이 드시냐면은 효소제를 진짜 많이 먹어요. 의사 친구들 중에서 효소제를 먹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효소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에 있는 소화 효소가 나와서 음식물을 잘 분해하고 해서 음식물이 잘게 부서지게끔 도와주는 건데 그 효소제를 투입을 하면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위가 제 기능을 하지 않아요. 그럼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소화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물론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게 맞긴 하긴 해요. 나이가 들면은 소화가 좀 잘 안 되고 좀 더부룩하고 하면은 그때는 수저를 놓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좀 약간 그런 불편함을 해소를 하려고 하면은 걷거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약간 좀 먼저 해소를 해보고 그래도 정말 너무 힘들고 불편하다 그랬을 때 효소제나 소화제를 드시는 게 맞기는 합니다. 밥 먹고 소화 안 되니까 효소제 먹고 소화 빨리 돼요. 그리고 나서 너무 많이 먹었네? 다이어트 보조제 먹고 약간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니까 개인적으로는 다이어트는 필요한 사람들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약물요법과 함께 또 만약 특별히 질환이 없다, 뭐 당뇨라든지 그런 질환이 없으면 간헐적 단식을 나에게 맞게끔 프로그램을 모디파이드 해가지고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간헐적 단식하면은 컨디션이 가벼워져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곧 설이잖아요. 그래서 설이면 우리 생각해요. 튀김이 많은 음식들, 많이 먹을 것들, 이번 설날에는 내가 조금 절식할 수 있도록 음식을 선택할 때 있어서 튀긴 음식을 가장 뒤에다 놓고 나물이라든지 고기 반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먼저 드신 다음에 튀김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그 둘 중에 선택을 하나씩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사실 저희 병원에서도 제가 이렇게 다이어트 약을 처방을 하잖아요. 난 좀 안정적으로 천천히 3개월 동안 빼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제 가이드를 드리는 방법을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 간헐적 단식 같은 경우는 내가 쉴 때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평상시에는 평상식 시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평상식 시기를 하실 때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밥을 먹을 때도 고기, 야채, 밥 이런 순을 먹으면 훨씬 밥을 적게 먹을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만든 이 영상들이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